뇌전증은 일상생활을 잘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중증도에 따라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발작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발작 증상이 생겼을 때 스스로 보호하는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와 연관성이 높고 사망의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정부와 여러 단체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통해서 뇌전증 환자의 사회적 의료적 복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대표적인 뇌전증 장애인 정책과 산정특례제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전증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전증은 기본적으로 모든 환자가 장애 진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물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있음에도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 중증의 환자는 국가에서 정한 최저 장애 정도 기준에 충족하면 장애 진단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최저 장애 정도 기준은 성인의 경우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중증 발작 또는 한 달에 2번 이상의 경증 발작이 1년에 3개월 이상 있는 환자에 해당하겠습니다. 약물 치료를 잘 받고 있음에도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담당 선생님과 장애 진단에 대해서 상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장애 진단 발급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장애 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에서만 장애인 진단을 발급할 수 있고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장애 진단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치료 전의 상태가 장애 진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마다 장애 상태를 재판정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 기록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확한 발생 빈도는 어떤지, 그리고 이 환자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 받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기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진료에서 이런 판정의 근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 진단 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뇌전증 장애 소견서 두 가지 서류는 주치의가 작성해 주실 것이고, 그것과 함께 1년간의 경과 기록이 필요하고, 그리고 투약 기록지, 그리고 뇌파 검사 결과지, 이런 것들이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기재된 그런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등록 상담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구비 서류를 안내 받으시고 다니던 병원에 와서 심사용 진단서와 서류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 서류를 주민센터에 가져다 주면 거기서 그 서류를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만 장애 정도를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주민센터에 알려주고, 주민센터에서 환자에게 장애 진단 결과를 통보해주고 복지카드 수령까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장애 정도 판정에는 발작 기준이 있습니다. 중증 발작은 일반적으로 대발작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신 강직 간대 경련이라고 부르는 전신 발작을 포함하게 되고,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의식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 사고나 외상을 동반하는 발작을 말하고, 경증 발작은 그것보다 경미한 발작을 이야기하고, 조짐이나 소발작, 단발적 근간대성 발작은 장애 정도 판정에서는 제외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면 중에 중증 발작을 하는 경우도 경증 발작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증 발작 2회는 중증 발작 1회와 같이 계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에서 뇌전증 장애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 정도는 급수로 지금은 평가하지는 않고 중증과 경증 두 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중증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증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먼저 중증의 기준은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5번 이상의 중증 발작 또는 10번 이상의 경증 발작이 1년에 6개월 이상이 되겠습니다. 경증 발작은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상의 중증 발작, 한 달에 2번 이상의 경증 발작이 횟수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장애가 진단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장애 진단은 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받지 않고 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데,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활동 보조를 위한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생활 보조를 한다든지 방문 목욕이나 방문 간호가 예가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다가 장애 진단을 받을 때 와서 갑자기 발작 횟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오지 않던 보호자가 와서 환자는 잘 모르고 표현을 못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보다는 증상이 더 심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 진단의 원칙은 1년간의 진료 기록이 함께 제시되기 때문에 장애 진단을 받을 때 와서 표현하는 이런 악화된 경우는 진단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장애연금이나 수당을 받고 있는 환자는 3년 주기로 재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료를 볼 때 본인의 증상과 횟수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서 3년 뒤에 재판정에도 그 진료 기록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장애연금과 수당은 좀 올라갔지만 심사가 조금 엄격해졌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의 줄임말입니다. 이것은 의료비 지원이 되겠고 기본적으로 암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심장, 뇌혈관, 희귀 중증 난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이렇게 대상이 되고, 일반적인 뇌전증은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뇌전증과 관련되어 뇌전증 지속 상태나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웨스트 증후군과 같은 중증 증후군 산정특례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약물난치 뇌전증이 산정특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산정특례 환자가 되면 입원 및 외래 진료 모두 본인 부담이 10%로 줄게 되고, 하지만 비급여나 100분의 100 본인 부담, 선별급여는 제외되겠습니다. 산정특례도 5년이라는 기간이 제한이 되어 있고 상태에 따라 5년 뒤에 재등록이 가능하겠습니다. 담당 주치의에게 산정특례 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그 서류는 병원에서 신청서 등록 대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는 하루나 이틀 안에 문자나 메일로 승인 통보를 환자에게 해주게 되겠습니다. 산정특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약물난치 뇌전증입니다. 약물난치 뇌전증으로 산정특례를 받는 기준은, 첫 번째는 최소 2년 이상 약물을 복용해야 하고, 두 번째는 최소 3가지 이상의 항경련제를 복용해도 6개월간 평균 한 달에 한 번 이상의 발작이 있는 환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3개월 이상 발작 소실이 없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약물에 대한 혈중 농도를 측정하게 되고, 최소 1가지 이상에서 치료 범위 안에 있는 결과가 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뇌파에서 이상소견이 확인이 되고, 다섯 번째는 MRI에서 뇌전증의 원인 병변이 발견되고, 여섯 번째는 뇌전증 장애 등록. 첫 번째 3가지는 모두 충족이 되어야 되고, 뒤에 3가지 중에 1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물난치 뇌전증으로 산정특례를 받기 위해서 근거의 핵심은 3가지 이상의 항경련제를 복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어떤 형태의 발작을 겪고 있고 한 달에 몇 번의 발병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평소에 진료할 때 본인의 증상을 잘 표현해서 그런 것을 일일이 다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은 유병 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 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입니다. 대부분 완치가 어렵고 의료비 등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과중한 질환입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있는 질환이 모야모야 병입니다. 모야모야 병도 뇌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고, 다수의 희귀 질환이 뇌전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발성 경화증, 유전성 운동 실조증, 부신 피질 디스트로피, 드문 대사성 유전성 질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뇌전증의 원인이 되면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질환에 해당하면 소득과 재산, 가족의 경제력 등을 다시 검토하고 그것이 충족할 경우에 선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선정이 되면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게 되고, 보장부 구입비나 간병비 등에서도 지원이 있겠습니다. 의료진에게 진단을 확인하고 진단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귀 질환은 매년 선정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플라인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뇌전증 장애 진단과 산정특례 신청의 핵심은 환자가 어떤 발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발생 빈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매달 카운트하는 기록이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외래를 방문해야 하고, 발작이 생겼을 때 적절하게 약물을 조절해야 되고,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농도 검사, 이런 결과들이 혜택 신청을 할 수 있는 기본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뇌전증으로 치료와 생활을 힘겹게 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